안녕하세요. 네, 즐거운 주말입니다. 어제 대책이 발표되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대책을. 하루가 지났는데도, 많은 분들이 이제 실망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비판도 많이 하셨어요. 이처럼 이 대책은 사실, 우리 20대, 30대 여러분들한테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대책들을 26번, 24번째 대책을 계속해서 따라오셨다면 이 대책들이 얼마나 처음부터 잘못돼 있었는지 피부로 몸소 와닿는 그러한 그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 첫 번째 기사는 대출 한도 줄어드나요? 이런 기사예요. 대출 한도 줄어드나요? 추가 규제 지역 은행 창구 줄 섰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그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지역이 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부터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대출 한도는 주택담보대출이 규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게 이제 내 집값 대비 이 담보를 얼만큼 인정해 주셔서 대출이 나오는지 그거를 말하는데 현재 지금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40%까지만 대출이 해요. 또한 1가구 2주택자라면 기존의 집을 파는 조건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6개월 내 전입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지역이 된다면 거의 이제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어, 그런데 이제 뭐 예외 규정이 있는데 매매 계약을 19일 이전에 체결하셨다고 하면 기타 지역으로 그 분류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은행과 상담을 통해서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은행 상담을 통해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이런 정책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만약 기타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타 지역이었는데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집을 매매 계약을 19일 이전에 체결하셨다면 얼른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하시고 담당자와 얘기를 꼭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 기사로 보시면 우리가 다음 기사를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집 모자라 아우성인데 빈 공공주택이 4만 채였다. 이 서민들은 분노. 여러분들도 이제 공공주택을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공공주택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LH라든지 SH가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 조금 소득이 적은 직장인들이나 두 분 합산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공주택이 좋은 그 주거 대안이 되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공공주택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3개월 이상 빈집이 임대주택이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빈집이 많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 주거적인 매력이 없어서 빈집이 된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도 공공 임대주택을 가보시면 다 허물어져 가는 이런 빌라라든지 다세대가 많고 또 여자분들이 그 남자분들과는 다르게 여자분들은 그 치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범 지역에 있는 공공주택을 들어가는 건 사실 쉽지는 않고요. 또한 우리가 3대 업무지구라고 하죠. 여의도, 강남, 그 을지로 같은 이런 3대 업무지구와의 거리도 상당히 납니다. 출퇴근 거리도 1시간씩 나기 때문에 출퇴근할 때 굳이 내가 가족이 없다고 하신다면 20, 30대 여러분들은 임대주택을 들어가서 살까요? 그리고 또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정말 까다로워요. 그래서 소득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그런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전혀 생각도 안 하시죠. 보통 이제 그
대기업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중견기업까지 뭐 다니시는 분, 중소기업들 다니시는 분들도 임대주택을 사는 경우는 거의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공공 임대주택을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상 또 들어가서도 임대주택에 대해서 정말 좀 안 좋은 이미지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도 않는데 질도 나쁘니 뭐 당연히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죠. 이처럼, 그런데 이제 임대주택을 들어갔다 해도 우리가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30년을 보장해서 공공주택, 주거형, 호텔방, 장기 대책 평가 극명. 이렇죠. 우리가 이제 호텔방도 임대주택으로 개조를 하고 상가도 임대주택으로 개조를 한다고 해요. 그럼으로 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택을 공급을 해서 원활하게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전세난을 이겨낸다고 정부에서는 지금 대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호텔방이나 상가를 개조를 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호텔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거용으로 건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30년이나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가?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나이가, 보통 지금은 30 중반에 결혼을 하지만 30살에 결혼을 했다고 봤을 때 30년이 지나면 60살이 됐는데, 그때 동안 뭐 이직이라든지 아니면 자녀 양육이라든지 아니면 학군이라든지 이런 거를,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데가 과연 공공임대주택이고, 거기서 과연 30년을 살 수 있을까요? 정부는 이처럼 단기적인 시각에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민들과의 눈높이가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그냥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기 지금 급급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다세대나 호텔을, 상업용 시설을 매입을 한다면 과연 누가 매입을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LH와 SH가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LH와 SH는 공공기관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부채 비율은 높아지는 거죠. 부채 비율은 높아지면 고스란히 우리의 세금으로 이것은 전가가 됩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전가가 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는 이제 뭐 자신이 소득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효율적이지 못한 정책으로 이러한 내가 내는 세금이 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납득을 할까요? 저는 그게 좀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까지 서울에 5천 가구, 수도권에 13,000가구 공급된다고 말은 하는데요. 사실 이런 거는 저는 사실 믿지를 못하겠어요. 정부의 말은 항상 이렇게 계획은 거창하게 세우는데, 우리가 회사에서 일할 때도 보고서 쓸 때 진짜 최소 목표를, 1년간 연간 목표를 정할 때 최소의 목표만 정하시나요? 그게 아니죠. 달성하지 못하는 목표도 일단은 크게 잡잖아요. 크게 잡고 보고를 드려요. 보고를 드리는데 당연히 그 윗분들은 그 보고를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겠구나, 흡족해 하십니다. 흡족해 하시는데 막상 뭐 업무 추진을 해보면 그런 게 달성되는 게 어렵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을 해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대학생들이 정부에 대해서, 만약 20대 대학생분들이 이걸 들으신다면 대학생분들이 정부에 대해서 너무 신뢰하거나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가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거기에서 이제 열심히, 우리들은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사회에 나와보면 정부가 말했던 것들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취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주거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뭐 사회 여러 가지 문제 등.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오히려 내 자신을 믿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뭐 지금은 사실 당장 이렇게 20, 30대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문제가 크게 와닿을 수도 있고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정말 큰 문제임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언제든지 항상 기회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공공임대주택이 문제가 사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시설이 조금 후지다 이런 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음,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사를 자주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자녀 문제도 있고 이직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4년마다 또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어서도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6년까지만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6년. 그러면은 6년이라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또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사실 이처럼 어제 오늘 이제 대책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음, 사실 이렇게 신문 기사를 계속 매일매일 읽다 보면, 읽고 관심을 가지고 또 고민하다 보면 이러한 대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들은 최소 3개월 전에는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3개월 전에는 알 수 있었는데, 어, 우리가 관심이 없고 그리고 그동안 그 무심하게 지나쳐 왔고 내일 아니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학교도 졸업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한테 닥칠까? 그리고 30대 초반 직장인 분 아직 취준생 여러분들은 직장에 가야지 지금 무슨 생각이야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고 즉 30대 초반 직장인 분들은 이제 취업했으니까 빨리 놀고 먹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취업하는데 고생했으니까 이 돈 다 써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이라도 10분씩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신다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처음 평소에 관심도 없고 뭐 아무런 생각도 없고 고민도 없었다가 만약에 강남 아파트가 30억이었던 게 10억으로 떨어졌다. 뭐, 뭐 이렇다고 했을 때 내가 15억이 있다고 해서 쉽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저랑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